자, 주린이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하는 사이에 에코프로가 37만 2천 원 전후 수준으로 온다면, 37만 원 전후로 온다면 추가 편입을 심사숙고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든,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이제 손절의 범위까지도 설정을 할 겁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관망. 신규 편입자는요, 편입 기준 뭐 설정하실 수는 있어요. 뭐 개별 성향의 기준에서 좀 공격적이신 분들 이외에는 에코프로를 지금 접근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죠. 지금 일단 에코프로는 없으시고 종목을 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열심히 녹화해놓고 결론적으로는 종목별로 들여다보다가 맞지 않아서 다시 재녹화를 하게 됐는데, 늦어져서 죄송스럽습니다. 노루홀딩스가 아니라 이제 노루홀딩스 우선주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단가가 맞지 않아서 전체를 다 하세를 했는데, DB하이텍, 현대차, SL, OCI, 성일하이텍, 맥스트, 대명에너지, SBB테크, 넥스트칩, KH건설, DSC 인베스먼트, 차백신연구소, 에브리봇, 뉴리움 메카, SK이노베이션, 크루셜텍, 이루다, 선익시스템, 서현이와 제우스, SJK, 뉴프렉스, 메디톡스, 상신 EDP, JYP, 인탑스, 한정 KPS, 안랩, STX중공업, 한농화성,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파라다이스 이렇게 갖고 계세요. 일단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력주는 현대차 하나예요. 가지고 계신 전체 종목에 우리의 주력주는 현대차 하나입니다. 근데 이 현대차 부분이 비중이 2.25%이신데, 우리는 현대차의 최대 편입 가능 범위를 최대 30%까지 설정을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포트 구성을 할 경우에는 현대차의 기준의 포트 구성 부분을 대략적으로 20%까지 설정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3월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제 SM하고 이제 LNF는 전략 매도를 했으니까 빼놔야 되겠죠. 그 조절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 그 금산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략 녹화해 드릴 텐가요? 아니면은 아마 그때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기 저 우리 조금 전에 VIP 방에 써니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략 녹화해 드리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나요? 하여간에 오늘 그 써니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략하고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 중요라고 아마 뒤에 써놨을 거예요. 그 전략 확인해서 연구원분들은 그 포트폴리오를 새로 가입하신 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주세요. 그런 모든 부분이 벅차면은 이야기를 하세요. 연구원으로서 뭐 같이 갈 의무가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회사에서도 서로 벅차면 할 수 없는 거지. 독립을 해서 전문가를 하든 아니면 직원을 하든. 자, 그래서 노루홀딩스 우선주부터 보긴 할 텐데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노루홀딩스 우선주가 12%, 비중이 좀 높으세요. 우선주인데 나머지는 다 뭐 1%, 2%, 3%신데 이렇게 주식을 가져가셔서는 뭐 정신 건강에도 안 좋으시고 실질 대처도 안 되시고 버겁습니다. 그래서 싹 다 정리 기준 잡을 거예요. 현대차 빼고는 정리 기준으로 설정을 좀 할 겁니다. 일단 먼저 이제 그 보시면은 노루홀딩스 우선주 편입 단가 51,691원이시고, 5만 원대 편입하신 건 맞긴 맞나요? 53억이에요 시가총액이. 얘는 뭐 무조건 정리 기준인데, 이게 5만 원대 편입이 맞나요? 15만 원이 있었고 5만 원대 편입이 맞으시다면은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편입을 하셨던 기준인데 맞다고 하시니, 또 아까 계좌를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51,691원.
야, 손실률이 뭐 상상을 초월한 손실률이신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정리입니다. 12%신데 12%가 여기 묶여 있을 이유는 없어요. 정리입니다. 예? 정리하셔가지고 현금화 하십시오. 현금화 하시고 얘를 뭐 더블락을 기대하겠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설정해서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리. 응? 이런 종목을 누가 추천을 했을까요? 스스로 아시고 접근하시긴 어려웠을 것 같은데 DB하이텍의 비중이 2.5%이신데 일단은 우리는 이번에도 전략이 완벽하지 못했죠. 사실은 이때 뭐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서 악을 쓰고 편입 기준을 잡았고 대신에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 우리가 기존에도 갖고 있었고 최대 폭의 비중을 20%까지 채웠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이제 전량 차익 실현을 했단 말이에요. 왜? 꼬리가 달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버슈팅 전략에서 꼬리 달리고 내려온다. 우리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을 하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재편입을 했어요.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죠. 뭐 시장이 아무리 미끄러졌다 해도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가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검증받아야 될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펀더멘탈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결론은 어떤 뭐 이슈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무조건 다 필요 없어요. 저가 부분 45,100원 이탈되면 다 정리를 할 건데 내일도 이렇게 되면은 뭐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서 또 눌리게 되면 저점 살짝 이탈하고 나면은 또 조금 가져가고 이렇게 대처하기가 버거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 좋은데 결론은 이때도 그렇고 거래가 유지되기를 바랬어요. 유지되기를 바랬는데 거래가 유지되질 못했단 말이에요. 최소 범위 뭐 1,000억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뭐 1,000억 택도 없잖아요. 거래가 급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시장 반등 나오고 얘도 탄력 반등이 나와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인다면 그렇다면 유지하고 추세 강화를 기대해보고 그럼 그 거래량의 기준은요. 최소 범위가 300만 주에서 500만 주는 실려야 됩니다. 최소. 뭐 900만 주까지 실렸던 종목이니까 300만 주의 기준은 1,500억이라도 나와야 변동성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전체 방안에 계신 분들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45,100원이 오늘 기준의 저점인데 이탈되면은 전략 매도하고 그리고 제로베이스에서 거래 터질 때 한번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으로 실적 부분은 검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대차는 이제 조금 전에 전략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방송 링크 작업해 주시는 분은 아까 현대차 써니님 포트폴리오에 현대차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링크를 현대차에 묶어 놓으시면 돼요. 네?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SL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 부품업체인데 우리 그 어떻게 보면 같은 종목 갖고 계실 수도 있죠. 써니 선생님께도 말씀드렸는데 3.2%세요. 비중이 현대차로 압축. 그리고 그 내용이 좀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지금 써니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략 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 한 종목 녹화해드리면서 현대차와 기아까지 묶어서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OCI 같은 경우도 전량 매도로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뭐 오늘 음봉이 떨어져서 뭐 SL이든 또 OCI든 음봉 떨어지고 고점 대비 많이 밀려서 힘겹다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종목을 가장 좋아라고 추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저평가다. 이게 말이 되냐? PER이 이렇게 낮은 게 말이 되냐? 또 PBR이 0.58이다. 다 좋은데 얘 실적을 정확히 보시면은요 급격히 갑자기 바뀌어요. 이 앞에 계속 적자였거든요. 계속 적자였는데 갑자기 매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급격히 바뀌는데 이게 정점 인식이 잡힙니다. 요거 이해가 잘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이건 좀 빠르게 말씀을 짧게 하여간에 짧게 한번 해볼게요. 말씀드리면 친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피는 거는 미국의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우정서 발의를 하죠. 그리고 부시 대통령 들어오면서 바로 파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파리 기후협약을 체결하는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서 파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들어오는 그 선거 승리하는 그 시점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탄소 배출권 그 지켜지지 않으면 전부 제재를 하겠다. 지금 지가로는 안 되죠. 뭐 자기네가 뭐 미국이 무슨 뭐 깡패야? 어? 우리나라나 뭐 미국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럽에서는 막내 동생 취급하는 거죠. 뭐 중동에서는 관계가 안 좋고. 어찌됐든 정부의 정책에 기인되는 건데 왜 그렇게 극명하게 갈리냐라고 했을 때 미국의 공화당의 기준에서는 전통제약, 복제약을 싫어해요. 전통제약, 그리고 전통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싫어합니다. 그리고 방산, 그리고 정유 이런 쪽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뭐 IT 이런 위주예요. 그리고 공화당이 보수고 민주당이 진보입니다.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유대 관계가 전 세계적으로 민주당은 이렇게 일반 뭐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은 굉장히 유화적이고 뭐 서로 관계도 좋고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 공화당 정부가 들어오면은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들어오면 굉장히 좀 독하다. 어디 감히 어찌됐건 북한이 우리 동포고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어찌 보면 얘가 한민족 아닙니까 같이? 근데 어디 감히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물론 뭐 독재를 하는 그 지도자에게 얘기를 했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그 기준점이 명확히 있어요.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행위가 미국의 민주당의 행위가 굉장히 뭐 환경을 위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럼 공화당은 악마냐 이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과도하게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그렇고 친환경으로 가면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근데 뭐 아주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정책에서 이제 휘발유와 경유의 정책. 경유가 가격이 싸면 뭐 경유를 쓰면 되죠. 근데 휘발유 가격하고 비슷하게까지 올려져 있다? 근데 휘발유가 월등히 좋다? 뭐 우리 사용자의 기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을 친환경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또 태양광을 쓰게 했으면 그것에 대한 뭐 어떤 뭐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예를 들면 태양광 가격이나 뭐 전통 에너지 가격이나 비슷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태양광 뭐 탄소 배출권을 쓰면 덜어내야 되는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사용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수요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진짜 어떤 혁신적인 게 일어나서 뭐 태양광이든 뭐 신재생 에너지든 뭐가 됐든 그쪽이 굉장히 저렴하게 에너지원을 쓸 수 있다 하면 정체가 아니라 계속 성장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정책의 기인해서 흑자로 한 방에 돌아섰고 그 규모만큼 딱 정체 상태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HMN 같은 경우도 저평가로 인식돼서 굉장히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우리도 들어갔던 종목. 근데 결국은 들어가면서도 실적 때문이거나 저평가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HMN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갔었던 2021년 7월 달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던 시젠 하루에 거래되고 2조씩 터지면서 그 시젠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기준에 진단키트 많이 파니까 실적 좋잖아요. 지금도 현금 많죠. 근데 결론은요. 코로나19가 결국은 뭐 인류를 좀비로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제 해석이 아니라 일반 시장에서의 해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OCI가 지금의 당장의 이 매출이나 이 흐름은 그래 대단해.
실적 좋아 저평가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정책에 기인된 것이라서 완전한 산업의 변화는 아니다.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수급이 안 들어옵니다. 저 정도 뭐 저평가고 그러면 아니 말 맞다나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말 그대로 때려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때려 사야 되는 그 수급 논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수급이 안 들어와도 올라가는 그 흐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얘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 논리에서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평가인데 왜 팔아요? 그 기준이 저평가이더라도 시장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OCI도 아쉽지만 이제 정례 기준이고 오늘 성일하이텍이 일단은 뭐 강세를 띄는 거는 프로그램 매도 대비 기간 쪽에 수급 그다음에 자체적인 외국의 수급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정리를 안 하시더라도 정리 기준 나빠서 정리하냐 아니요. 2차 전지를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포스코케미칼 LG화학 1순위 포스코케미칼 2순위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코스모화학이 그나마 수급이 좀 누적 수급이 좀 형성이 돼 있다. 그 정도 수준 펀더멘탈적인 게 아니고 2차 전지 다 지금 뭐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에코프로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지금 막 발담궈 놓은 거고 어제 전량차익 실현 오늘 최대 5% 범위에서 두 번 분할 매수 2.5% 편입 설정. 그리고 이제 성일하이텍 기준도 3월 2일 날 우리는 29.35%까지 수익 내고 28일 날 들어갔죠. 3월 2일 날 한 번 더 들어가고 추가 매수하고 결론은요. 전량 매도하고 지금 관망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주력으로 옮겨 놓으시자. 2차 전지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 매번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조하셔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맥스트라는 종목 저도 모르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뭐 소형주 가지고 계신 부분들은 제가 다 알 수가 없죠. 맥스트 보시면은 얼마? 시가총액 2,487억. 우리는 최소 그래도 3,000억은 넘겨야 좀 보자라는 주의예요. 그래 3,000억 넘겨도 요즘 안 봐. 왜? 1조 넘기는 2차 전지 종목 수두룩한데 그들의 변동성도 훌륭한데 맥스트 할래? 에코프로 하려면 에코프로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나마도. 응? 에코프로 지금 뭐 이렇게 단기 폭등이 나왔는데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응? 맥스트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나마도 제가 낫다라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그리고 맥스트를 하실 바에는 성일하이텍이 낫다라는 거고. 아시겠죠? 정리입니다. 굳이. 대명에너지 이거 뻔해. 이 종목군들을 사라고 하는 친구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현혹되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종목이면은 최소 주식수가 몇 주인지 그렇게 해서 현재가하고 주식수 곱해줘가지고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는 아셔야 된다고. 대주주지분은 얼마인지 유통물량이 얼마인지 얘가 왜 움직이는지 움직이는 거 뻔하지. 공시는 하나도 없잖아요. 다 보도자료란 말이야. 어? 주가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내용이 있다면 공정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시가 없잖아요. 응? 전량 정리입니다. 전량 정리. 진짜 이거를 우리도 SBB테크가 터져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드릴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그나마도 1,500억, 뭐 1,000억 이상 말이 터질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변동성 매매를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은 무조건적으로 변동성 매매 기준에 거래대금을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터진 날만 들여다봅니다. 예? 이렇게 거래대금이 최소 1,000억 이상, 1,500억 이렇게 터지는 날만 들여다보고 냅뒀더니 더 가더라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때 꼬리 달렸는데 차익 실현 안 하고 이럴 때 꼬리 달렸는데 차익 실현 안 하고 이럴 때 꼬리 달렸는데 차익 실현 안 하고 냅뒀더니 더 가더라를 항상 얘기해요. 이 종목을 얘기하는 친구들 99%는 결국은 냅뒀더니 더 가더라를 꼭 얘기를 합니다. 안 돼요. 안 돼. 예? 이제는 재작년이 됐지만은 예를 들어서 다날 같은 경우가 회사 나빠요? 좋은 회사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좋은 회사잖아요. 우리도 들어갔었어.
이런 거래 대금이 나와야 이런 캔들의 크기가 나오고 변동성이 나옵니다. 이럴 때도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안 하고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안 하고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안 한 사람이 여기선 차익 실현했다고 뻥치지 말라 그래. 여기까지 내려올 때 계속 추가 편입이지. 결국은 거래 대금이 예전에 없던 게 터지면서 변동성 캔들의 크기가 커진 거고 등락률이 커진 거고 그다음 거래 대금이 없으면서 캔들 크기 자체가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고점 대비 73% 밀려 있는 거예요. 거래 대금 아예 없죠. 이런 상황이 된다고 결론은 여기 이 상황일 때 와, 씨, 내 종목 대박이야, 와, 뭐 죽는다고 그냥 이렇게. 응? 고점에서 차익 실현 안 했는데 여기서는 할 것 같아요? 꼬리 달리고 운봉일 때 안 한단 말이죠. 정리해요, 정리. 응? 대명에너지 이런 종목 거래가 없을 때 정리. SBB테크 거래 터진 날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 없잖아요, 오늘도. 안 들어가는 거. 뭐 낙폭과대 왜 들어가? 이걸 낙폭과대라고 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연찮게 또 한번 빵 치고 올라요. 그럼 보셨죠? 이런다고. 뭘 봤는데? 뭘 봤는데 얘를 가지고. 큰일 날 소리입니다. 넥스트 칩 마찬가지예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도 매수 사인 나가지만은 그 매수 사인의 근거에 대해서 LG전자에 그러면 매출이 80조가 넘는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매출을 내는 업체다.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수급이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오면서 1월 저점 대비해서 40%는 올라왔다. 그거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냐. 오버슈팅 나올 자리다. 뭐라 기준이 있어야지. 뉴스 내용 말고요. 넥스칩 전략 매도. 거래도 없고 거래대금 지금 얼마? 22억? 매수 매도 다 포함해서 순매수도 아니고 시가총액 1600억. 이거를 종목 가지고 계신 종목의 주식수와 시가총액까지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면은 이렇게 많이 종목 갖고 있겠냐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왜 이렇게 갖다 쓰레기들한테 이렇게 갖다 주냐고요. 얘 얼마예요? 시가총액 393억. 알고 사셨겠냐고. 누군가가 좋다라고 엉뚱한 이상한 애들이 얘기를 했겠죠. 전략 매도예요. DSC 인베스먼트 시가총액 1100억. 시가총액이 작아서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거래 대금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전략 매도. 차백신 연구소 뭐 얘도 전략 매도. 뭐 거래가 뭐 1300만 주 갖고 안 돼요. 2000만 주 3000만 주 터져야 그래야 1000억 2000억에 1500억이에요. 그럴 때만 잠시 보는 거라고 그랬죠. 에브리봇 1945. 이거 누가 다 주는 거야 이런 종목은. 걔네들이 줄 때 뭐라고 줘요. 와 대바닥입니다. 여기서 들리면 대박입니다. 정신 나가고 돌리면 들어가라 그러면 되잖아. 돌릴 때 거래 터져 있으면 들어가 그러면 되잖아. 거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바로 다 잘라내세요라도 해야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거 이제 누가 뭐 이거 한번 건들면 누가 건들 거냐고. 여러분들 차익 실현하라고 누가 건드려줘? 거래 터지면 들어가시라고. 거래 터지면 조만간에 로봇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 얘기 나오면 이럴 때 들어가시라고. 그나마도 1000억 나올 때 거래대금. 근데 1900억짜리가 1000억 거래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응? 이렇게 해서 수익 내보셨냐고. 꼭 보면 이런 날 들어가라고 그러죠. 이런 날. 그럼 저는 수익은 잘 내는데 차익 실현을 못해요. 뭔 차익 실현을 못해. 이걸 어떻게 차익 실현을 해. 매도지. 이걸 들어가라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집했어요. 정신 나간 애들. 거래가 없는데 무슨 매집을 해 지들이. 하루에 거래량 거래대금 몇십 몇억 몇십억짜리를. 그나마 뉴로메카는 2,500억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조금이라도 있네. 그나마도. 근데 앞전에 저 변동성 이런 양봉이 나오려면 어떻게? 이 거래대금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크기가 나오려면 없잖아요. 정리입니다. SK이노베이션 앞부분 종목군들 다 정리하고 나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 우리 쪽에 2차전지 쪽으로 SK이노베이션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방안에서 매번 나오는 종목을 설정을 하시라는 거죠. 얘는 뭐 0.2%시네요. 크루셜텍 거래 정지인 것 같은데 뭐야? 응? 이루다. 뭐 이런 애들을 다 갖고 있어. 얼마에 1,300억? 대주주분 42%에 멀쩡한 회사네요. 근데 다만 거래 대금이 없잖아.
뭘 바라냐고 얘한테. 저평가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월 초에 이런 거래가 터질 때 이런 양봉 이럴 때 들어가란 말이에요. 만약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그 정신 나간 애들이 이럴 때 매매 사인이 좋겠지. 그래놓고 수익 잘 났다고 수익 무슨 개뿔이 수익이나 거래가 없는 애들 물량바지한 거지 다. 매도 응? 선익 시스템 이런 거를 뭐 기술적 분석한답시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 말을 뭘 믿어요. 다 정리 거래 없잖아요. 거래도 없죠. 눈으로 본 것만 믿어요. 응? 500만 주 거래 터진 게 그 정상적인 거래예요? 뺑뺑이지. 매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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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변동성 커지면 누군가 따라 붙으니까 거기다 물량 패대기. 그럼 자기들끼리 갖고 있다가 누가 안 사주니까 못 견디니까 매도. 근데 이런 종목은 오늘 같은 날 보셨죠? 이런 종목 들 빠지죠. 많이 빠진 거 20% 빠졌죠. 정신 나간 애들 얘기 듣지 마세요. 전략 매도. 서현이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사셨겠냐고.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 거래가 있어야 뭘 매매를 하지. 이걸 거래가 없는데 무슨 매매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기술적 분석을 해. 저평가해서 갖고 가고 싶으면 저평가 종목을 가지고 가시면 되죠. 응? 현대차 기아 얼마나 저평가입니까? 농담이 아니라. 제우스. 진짜 징그럽다.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 죄가 있겠어. 어? 어? 아주 못돼 먹은 애들이 이런 거를 종목이랍시고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돈 받고 추천하고. 진짜 SJ 그룹은 있는데 SJK는 없는데. 저도 몰라요. SJK 거래 정지인가 본데. 이거는 뉴프렉스 시가총액 1,600억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막 상한가 가는 거 막 소름 돋고 이런 거 원하시는 거야? 대형주에도 상한가 간다니까. 1조 이상짜리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에 손절했지만 그런 데도 상한가 나와요. 정리. 메디톡스 1조 3천억. 오우. 얘도 뭐예요? 그냥 말씀드린 그대로 거래대금이 있어야 되잖아. 거래대금 없잖아. 이런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런 거 상한가 거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 뭘 바래. 정리. 거래 터질 때 들어가라고. 예? 아시겠죠? 상신. 진짜 이 종목 사시는 것도 힘들으시겠네. 상신 EDP 이건 누가 사는 거야 이거는 또. 사는 날만 사고 꼬리 달리면 전략 매도라고. 근데 이런 애들은 꼬리가 어떻게 달리냐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 이걸 어떻게 매매를 하냐고. 아휴. JYP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기관들 외국인들 수급이 뭐 어마어마한데 최근 들어서는 차익 실현이 나왔네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누적 수급이. 얘뿐만 아니라 SM부터 해서 근데 이제 SM의 이슈 때문에 추가적인 오버슈팅 나온 부분도 있어요. 저평가는 아니거든요 사실. 오늘 뭐 수급은 굉장히 좋네요. 근데 변동성에 대해서 거래대금이 그렇게 월등하진 않아요. 변동성을 기대할 만큼의. 일단은 얘도 뭐 나빠서가 아니라 긍정적인데 일단은 소형주들 싹 다 정리하고 나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든가 아니면 어차피 방한 주력주로 편입하셔야 되니까 전략 매도. 인탑스도 4,800억. 얘도 뭐 IT 부품업체로 중형주고 나쁘지 않아요. 얘를 나쁘다 그러는 게 또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수반되는 추세 강화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거래대금 300억. 매매가 원활하시면 들여다 볼 수는 있습니다만 보내드리질 않아요. 거래가 하루에 뭐 10억, 20억, 30억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환급성도 그렇고. 정리. 한전 KPS 이 종목이 1조 6천억인데 여기도 최근 이제 원전 관련해서 우리도 한전 기술도 있었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굉장히 좀 충격이 큰데 어찌 됐건 결론적으로 일단은 소형주부터 정리하시고 나서 얘도 좀 일단 정리 기준 잡으시죠. 전체 거래대금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좀 버겁습니다. 그리고 안랩
안랩도 우리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뭐 수익 좀 잘 냈다가 수급범위 보고 이제 유지했던 부분이 굉장히 버겁게 손절 범위가 됐던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하여간에 뭐 그걸 떠나서 이렇게 앞전 부분에 거래라도 터져주고 거래대금 형성될 때 그럴 때 변동이 확장되잖아요. 그때만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없잖아. 거래가. 대금도. 그죠? 정리. STX 중공업.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을 편입하실 때 왜 내가 얘를 편입하는지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시니까 멘토라는 사람들이 돈 받고 뭐 혹은 방송에서 무료랍시고 종목을 얘기하는데 1,500억짜리를 뭘 바라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해서 회사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1,500억이야. 얘를 어떤 걸 바라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상한가? 아니면 회사가 회생이 돼서 뭐 굉장히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그런 메이저들이 들어오겠죠. 메이저들이 들어왔는데 퍼센테이지로 어느 정도 되냐 이거야. 한 방에 이렇게 때려버리는데 하루에 1% 가까이씩. 이거 뭐 찔끔찔끔 뭐 들어와봐야 뭐 정리입니다. 뭐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정리. 한농화성. 아니 나도 모르는 애들 이걸 뭐 어떤 의미에서 들어가셨을까요? 일봉의 기준이고 거래대금이 1,500만 주 터질 때 요런 날만 보는 거예요. 요런 날만. 그래 나서 지금 거래 없잖아요. 안 봐. 다 정리. 그래 놓고 최소 이 정도 거래라도 터지면서 뭔가 움직이려고 할 때 그럴 때 한 번씩 보는 거죠. 거래가 없는데 왜 보냐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누가 뭐 외국인이 뭐 사재 끼는 것도 아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가 하나 솔루션이 있어서 에어로스페이스는 정리를 했는데 오히려 방산 중에서는 얘만 유일하게 이렇게 신고가 랠립니다. 진짜 선택이 좀 굉장히 윤정두가 잘못한 선택을 한 거죠. 어쨌건 얘는 뭐 개별 유지하시면서 유지하시면서 나중에 다시 질문 주세요. 소형주 잡주 다 정리되고 나면. 두산 에너빌리티 소형주 정리되시고 나면 다시 질문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지금 들어갔다가 오늘 뭐 누적 수급 2.5% 범위가 11월부터 형성돼 있고 단기적으로도 좀 일부 한 1.5% 정도 유입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하면서 대처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좀 너무 미끄러지네요. 내일 기준의 수급 보고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원래 2회 분할 매수였잖아요. 지금 첫 번째 매수가 18,000원 초반에 들어갔고 아니다 싶으면 안타깝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면 추가 편입으로 단가 낮춘 다음에 돌릴 때 수급 보고 거래량 보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일단은 뭐 회사는 뭐 나쁜 회사는 아니죠. 정리입니다. 대신 거래 대금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에코프로도 뭐 차익 실현할 범위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좁은 공간 내에서 맴돌았죠. 아무래도 뭐 수급도 솔직히 프로그램 4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와 있고 부담이 돼요. 다만 이제 어제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강세를 띄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왜 이걸 팔라 했을까라는 기준 때 일단 파는 게 옳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재편입의 기준에서도 나쁘지 않다. 들어 올릴 때 이제 뭐 이자락에 들어가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 38만 원대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문자 나오고 38만 2천 원에 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럼 무조건적으로 2차 편입을 해야 되냐? 두 번 분할 매수의 기준에 27만 2천 원 전후 27만 원 전후에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2시 반이란 말이지. 예? 오늘 승부가 안 나 그러면 결국은 그럼 내일까지 봐야 돼요. 그럼 내일까지 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 갭 상승에 10% 올라오는 건 좋지만 내일 기준에 2% 개파락에 10% 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으로. 얘가 뭐가 끝내주고 그건 끝내줬으면 뭐 외국기관 때려 사야지. 이렇게까지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많은데 강세를 유지한다는 거는 기관이 샀든 아니면 프로그램 이외에 외국인이 샀든 또 매도 손바뀜 속에서 매수 강도가 윗방향으로 뭐 세게 들어왔으니까 강세를 띠겠죠. 하지만 무리수도서 무조건적으로 비중을 높인다 그거는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는 비중만 유지해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내일자 돼서 어떻게 할지 추가 편입할지 최악의 경우 순조를 할지 그렇게 대처하는 걸로.
자, 한 35분 녹화는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신 다음에 함께 하십시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물량들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제 빠르게 진행해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성의 없게 전략을 잡아드린 것 같지만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그런 변동의 기준이라면은 잘라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정리 기준. 전화하셔서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강연에 4월 1일 강연에 어떻게든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참여하셔서 종목 검색기에서 1조 이상짜리 종목 또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를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에코프로 위주로 계속 올리셔도 된다고. 에코프로 위주로 어제 녹화한 거 쭉 있잖아. 오늘 것도 있고 에코프로 위주로 좀 이따 뭐 텀 두시고 한 번 더 그쪽으로 뿌리셔도 상관없어요. 텀 두시고. 자, 전화번호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